내 유튜브 녹화 제1화 집 구매하기. 먼저 내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 영주권 받은 지 1년이 됐고, 영주권 받은 이후에 나름 생각을 했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 살려면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렌트를 하고 내가 어디 쉐어에 들어가서 살고 해야 되나, 내 집을 마련해야 되나. 그런 와중에 집 구매하기 적절한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돈도 나름 모았다고 생각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겨서 여러저러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집 구매가 가능하더라고. 당연히 뭐, 영끌해서 30년 이자를 내면서까지 집을 사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계산해보니 나름 가능해서 집을 구매하기로 했으니까, 이 동영상의 목적은 지금까지 내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한번 보자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동네에 있는 집을 구경했어. 우리 동네는 누사니까. 그냥 내가 얼마 빌릴 수 있는지도 모른 채로 내가 보고 있는 그냥 누사에 있는 괜찮은 집, 이런 집 있으면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렌트 주고 빈방 렌트 주고 하면 이거 이자 갚는데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을 몇 개 봤어. 줌이 아니라. 은근히 집이 많아. 희망을 가졌지. 와,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는 집 있겠지. 누사 비싸다고 해도 이 정도면. 컴퓨터 너무 느리네.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집. 근데 이런 동네, 내 옆 동네를 보자고. 얼만가.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11억? 12억? 이런 집, 이거는 20억? 22억?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사는 포기하고 처음에는 좀 보다가 나름 외곽 지역, 두난, 페르지안 스프링, 쿨룸 보다가 마운티 크릭, 선샤인 코스트 보다가 내가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집을 산다고 하면 여기가 좋겠다 하는 곳, 칼룬두라. 칼룬두라 비치도 좋고 서핑하기도 좋고. 근데 집을 보니 집도 그렇게 누사보다는 거의 반 가격으로 싼 것 같고. 그리고 이 가격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집을 구경했어. 그게 제일 재밌잖아, 집 구경하는 거. 위치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위치, 내가 살 수 있는 곳. 처음에는 집을 내가 살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대출금을 그래서 확인했단 말이야.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나? 그래서 한 3명 브로커랑 상담을 했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 한계는, 내가 만약에 리브인을 한다고 했을 때 4천, 그러니까 4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러플리하게 4억. 내가 인베스트 한다고 했을 때는 5억까지. 5억에서 5억 5천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나는 처음에는 당연히 내 집을 사서 내가 거기 살면서 렌트 주고, 그러니까 방을 내주고, 그 방을 내가 돈을 받으면 그 이자 갚는데도 문제 없고 원금 갚는데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여기를 좀 먼 지역을 가야 되더라고, 누사를 떠나서. 그거는 또 싫고.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첫 집 구매는 웬만하면 다들 인베스트먼트를 한다 하더라고. 처음에 사서 그 집이 커지고 가격이 커지고 하면
그걸로 이윤을 내서 또 다른 집을 사고 아니면 내 집을 사서 집 두 채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브로커 상담을 인베스트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마 최대 끌어오면 1억 5천 아니면 그냥 넉넉 그냥 좀 여유 있게 해서 1억 2천 정도 모을 수 있어. 그래서 봤더니 6억 5천짜리 집 구매가 가능 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 사실 이 단계까지 넘어오는데도 한 달 걸렸던 것 같아. 집 사야겠다 해서 집 구경하는 거 한 2주 정도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브로커 상담했어. 사실 브로커 상담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 내 능력을 알아야지 집 그 리미트를 정해서 구경할 수 있으니까. 브로커 상담을 했더니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오지. 내가 사는 경우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경우. 내가 사는 경우로 했을 때는 집을 대출을 나오는 금액이 확실히 작아져. 근데 투자를 하는 경우는 대출하는 금액이 확실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실히 커져. 왜냐면 내가 렌트를 내주기 때문에 렌트 들어오는 게 내 수익이라서 대출 상환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인베스트 하면 확실히 많아지나 봐. 거기에 이것저것 더 추가하면 이 정도까지 최대 맥시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돈이라 1억 2천이라고 했을 때 6억 5천의 집을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저런 텍스 다 떼고 포함해 텍스랑 그런 거 다 과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을 이거 베드룸이고 가격을 6억 5천 그래도 방은 4개는 돼야지 봐봐 없어 이 동네에 없어 여기는 다 유니버시티 여기 선샤인 대학에 있는 그런 기숙사 같은 거고 없어 유닛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프로퍼티 타입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주택 아파트먼트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빌라 같은 느낌 나는 하우스를 사고 싶단 말이야 나름 면적도 컸으면 좋겠고 랜드 사이즈도 랜드 사이즈보다는 베드룸이 4개면 좋으니까 그래서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좋은 딜은 아니야 얘를 슬쩍 보면 이거는 너무 땅콩집이야 여기 집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바로 또 옆집이랑 엄청 붙어있는 마당은 이게 전부 이런 데를 투자할 목적이라면 괜찮긴 하겠지 근데 뭔가 좀 그렇게 끌리지가 않아. 뭐라 해야 될까? 투자욕,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도 뭔가 끌리지도 않고 가격은 오르겠지만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래저래 알아보던 중에 내 여자친구네 엄마가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이 그 부동산에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의뢰를 했잖아. 내가 의뢰를 해보니 아줌마는 뭐 너가 집 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도움을 받아라. 내가 추천해 주더니 그 부동산 도움을 한번 받아봐라 해서 난 처음에 좀 안 믿었지. 이거 내가 스스로 해야지 내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못 믿겠잖아. 부동산 믿고 하는 게 돈이 더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한 2주 보내다가 내가 아줌마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아줌마 내가 나름 집을 찾아봤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 인스펙션 타임. 안 달았어. 내가 리스트를 몇 개 뽑아서 아줌마한테 보내줬더니 이메일로 아줌마가 보더니 이것보다는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프리덤 프로퍼티라고 호주의 전국까지는 아니고 브리즈번, 멜버른, 시드니에 있는 회사인데 걔네들은 집을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그걸 파는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주로 하는 부동산 업체인데 아줌마가 그걸 추천해 주더라고. 나는 당연히 좀 싫었어. 처음에. 하우스 앤 랜드 뭔가 좀 꺼림칙하기도 하고 안 좋게 들은 얘기도 많고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새 집이 되는 거지 내가. 근데 집 지어지는 기간은 최소 6개월? 근데 6개월 만에 지어지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1년에서 길게는 2년. 요즘 또 코로나 이후로 뭐 물류 대란, 원자재 대란, 가격 올라간다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집 지어지는 타이밍은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그만큼 늦어지니까 인건비 나가고 원자재 값 오르고 그러면 계약했던 돈보다 더 내야 된다고 그게 단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이 아줌마 좀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나 예비 장모님인데 그래서 좀 불안해했단 말이야.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그냥 정보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정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아줌마 통해서 프리덤 프로퍼티 사람이랑 통화를 한 게 3일 전. 그리고 프리덤 그 사람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줌 미팅을 아줌마랑 나랑 프리덤 거기 에이전트랑 같이 줌 미팅 3명이서 한 게 어제. 좀 빠르게 진행됐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는 세 번째가 집 구매 방법. 나처럼 개인이 그냥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서 집을 보고 괜찮다 하면 내가 게린 터치를 하든 뭐 이것도 집을 같이 봐주는 사람이 몇 팀이 있어 브리즈번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 도움이 필요하다. 뭐 같이 집 인스펙션 하고 그 사람들이 서류 작업 다 해주고 뭐 집 하자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집값 깎아주고 리모델링 필요하면 해주고 렌트 구해주는 것까지. 그것도 에이전트 중에 하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지. 개인이 혼자다가 다 하는 경우. 브로커한테 돈 대출 받고 그 돈 가지고 모든 과정을 혼자 다 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그리고 나같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서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보다는 뭐 구매 대행, 집 구매 대행, 바이어 에이전시, 바이어 에이전트 통해서 구매하면 좀 더 마음 편하지. 사기당할 필요도 없고 가능성도 거의 적어지고 대신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가지. 한 천만 원, 1200만 원? 그리고 내가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프리덤 프로퍼티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이게 얼마가 들을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할지는 아직 몰라. 지금 딱 그 단계가 나는 여기 연락을 해서 이걸로 가기로 마음 먹은 단계야.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얘네들이 내 대출 능력 여기에 맞춰서 집이랑 지역 추천해 주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집 디자인 하고 뭐 세부적인 계약하고 집 짓기 시작하고 집 완공되고 렌트 돌리기 이 과정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제일 걱정이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 계약을 해. 예를 들어서 계약 5억으로 했어. 집 짓기 시작해. 집 완공했는데 총 완공 거의 할 때 돼서 총 6억 들었으니 1억 더 내라. 아니면 너 집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그러면 5억 들인 거 아까워서라도 6억 내야지. 근데
내가 이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렌트를 돌렸는데 렌트가 안 구해져. 빈집인 채로 2, 3개월 놀면 내 대출금은 내가 갚아? 보통 렌트를 돌리면 렌트하는 사람이 갚는 개념인데 내가 갚아야 돼. 렌트를 못 구하면, 세입자를 못 구하면. 그 두 개가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얘네들이 하는 말. 처음에 5억이었으면 끝까지 5억.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처음에 집을 집을 짓고 땅을 하고 하는 게 그냥 애초에 4억이었던 거야. 근데 나한테 1억 더 높게 받아서 걔네들이 이윤 남기려고 5억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걔네들이 그 물값, 물류값, 원자재값 오르는 거랑 다 포함해서 5억, 1억 추가로 더 남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겠지. 가능한 것 같아. 걔네들이 그 시공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 다 걔네들이 책임지고 미리 계산해서 했겠지? 문제 없는 것 같아. 나중에 계약할 때 그 조항을 다 따라야지. 그리고 렌트 돌리기. 얘네들이 프리덤 프로퍼티 하는 게 렌트 개런티. 렌트 세입자 못 구하면 우리가 그 돈 대신 내준다. 그만큼 우리 자신 있다. 우리가 금방 구해줄 수 있다. 걱정 마라라는 얘기지. 그것도 니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나야 좋지. 음, 그것도 세부 조항을 잘 봐야지. 렌트비에 뭐 10%만 50%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아니면 렌트 못 구하는 한 달 동안만 해주겠다. 나머지 기간은 네가 커버해라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잘 확인하고 뭐 여자친구 엄마 장모님이 같이 확인해 줄 거니까. 지금까지 내 상황은 이래. 승규야. 음, 그래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하기로 했고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었고 얘네가 이렇게 서비스 다 해주는 게 3,000불, 300만 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산 가치 리포트 포트폴리오 만들어주고 설명해주고 렌트 관리 돌려주고 뭐집 하는 거 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얘네들이 떠날 때까지 얘네들이 계속 이거 해주는 거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걔네들이 설명해주는 것도 하나의 장점.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집 계약을 해. 지금 일어날 상황이겠지? 디포짓을 아마 뭐 10% 낸다고 치자. 그러면 6천만 원. 보증금을 지금 내고 나머지 집 완공되면 5억 4천을 집 완공해 내는 거야. 이게 1년 후라고 치면 나는 1년 후에 돈을 빌리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자 낼 필요 없고 1년 후에는 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낮아져 있을 것 같고 1년 사이에 내가 또 돈 모으고 좀 더 여유 있게 돈 굴리면 내 원금이 쌓이니까 뭐 빌리는 대출금이 적어져서 좀 더 여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빌리는 면에서도 돈은 늦게 빌릴수록 좋은 거고 그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빌리는 것보다 집 완공해서 돈 빌리는 게 낫고 그리고 집 가치 입장에서는 지급이 6억인데 1년 후에 집 완공될 때는 이미 그 동네가 뭐 다 들어올 거 들어오고 가격이 집값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가격이 올랐을 때 7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6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6억에 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6억 5천을 번 거야. 공매도 같은 느낌이지. 그것도 내 마음에 들고 상식적으로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아. 그래서 집 구매를 이렇게 할 생각이고 어떻게 될지는 또 다음에 찍어보면 알겠지? 지금은 얘네들한테 프리덤 프로퍼티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들었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과정 하나하나 뭐 줌 미팅으로 해서 내 대출 능력부터 해서 이 과정까지 들어가겠지? 내가 다음 집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이런 거 집 짓기 시작할 때쯤이겠지? 아니면 뭐 추천하고 집을 디자인을 선택하고 돈 지불해서 이제 실제로 한다까지 시간 빨리 갈 것 같아. 정신없이 그동안 많이 배우고 나도 많이 공부해야지. 재밌는 여정인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도 집을 샀겠지. 결혼을 했던가 뭐 어쨌거나 쉽지 않다. 어른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 어릴 때는 세탁기 돌리는 것도 몰라서 세탁기 어떻게 돌리지? 요리는 어떻게 하지 했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요리는 문제도 아니고 세탁기도 문제도 아니고 세금이며 뭐 집 구매며 그것도 외국에서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해가면서 하는데 음, 여기 살기로 한 이상 호주에서 살기로 한 이상 감안할 부분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